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연구원의 김종영입니다. 우리 또 저장님께서 많은 부담을 주셔가지고 빛나는 토론은 아니어도 그래도 어두운 토론은 안 하겠습니다. 유인권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제가 보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통, 과연 우리는 맨날 그 기술적인 얘기만 했던 것을 관점의 변화나 어떤 디자인의 변화 이런 얘기들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통 분야의 어떤 개선점을 좀 생각해 봤어요. 특히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사실 광역교통이 굉장히 많은 인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얘기들이 환승에 대한 편의성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고,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이 수도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6대 광역시죠. 6대 광역시가 대부분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보다 승용차 수단 분담률이 훨씬 높은 상황인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왜 개선이 안 될까? 광역교통은 늘어나는데 광역교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수단 분담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또 그 와중에 코로나가 닥쳐서 우리 교통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교통 분야의 공무원들이 수십 년 동안 노력했던 그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 몇 프로 올리기 위해서 수십조 수백조의 돈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하나로 다 망가진, 그러면서 앞으로 뭐 사실은 그게 뭐 회복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상황들이 개선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통에 관련된 어떤 환승에 관련된 이런 얘기들이 좀 더 논의가 돼야만 우리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저항성이 많이 떨어지면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올라갈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뭐 의문점이나 이런 거를 제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항상 환승을 얘기할 때 거대 담론만 얘기했거든요. 연결해 주면 돼. 근데 이제 거대 담론이 아닌 경박단소의 얘기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얘기들에 대한 것들이 오늘 발표해 준 자료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획일적인 환승 제도나 환승 정책, 그리고 환승에 대한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까 뭐 엘리베이터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뭐 경제성이 있든 없든 그러한 상황들에 대한 어떤 지역적인 아니면 지점별로 이용객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설계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도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로 저는 유 박사님의 얘기들을 좀 정리하고 싶고요. DRT에 관련된 얘기들은 사실은 김태균 박사님 얘기들을 사실은 저희도 같이 스튜디오 지랑 같이 일을 해봤고, DRT에 대한 얘기, 특히 인천시는 아이모드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됐고, 화두가 된 상황에서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모드는 폐지하자라는 얘기가 지금, 아마 그 얘기는 뭐 알고 계신 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경제성의 얘기가 우리의 발목을 잡더라 이거죠. 물론 대중교통이라는 측면에서 대중교통이 과연 경제성을 논할 만한 부분이냐, 특히 DRT 같은 경우는 취약지역, 사각지역에 운영을 하면서 복지 차원의 얘기가 좀 더 강조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굉장히 그 교통 전문가들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공무원들은 또 그걸 경제성으로 또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모드 같은 경우는 65만 원 정도의 일일 표준 운송원가로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몰랐었지만, 그리고 하루에 수입이 6만 5천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운송원가의 10%뿐이 안 되는 상황에서 20여 대가 운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대당 한 2, 3억 정도의 그 지원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얘기들이 이제 너무 확대 해석을 해서 공무원분들은 차라리 공공버스를 넣자, 공영버스를 넣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DRT의 어떤 우리의 그 잠재력이 그 경제성 논리로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시도해 보면서 우리가 DRT의 장단점을 파악할 시간을
인천에서는 약간 놓쳤습니다. 그래서 물론 검단 지역에 이제 어느 정도는 운영이 될 일부 남아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DRT 사업의 가장 중요한 얘기들이 우리는 이거를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교통복지 차원에서 운영이 되면서 이 얘기들이 좀 확대되고 아니면 유지되면서 그 어떤 미래 기술에 대한 대비를 좀 하고 싶었다라는 얘기들을 못하고 바로 2년 만에 이제 폐지되는 수순으로 좀 가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그러한 얘기들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얘기들이 과연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먹히느냐, 이거 중요한 기술입니다라는 얘기들이 먹히느냐라는 얘기들이 우리가 그런 논리를 계속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뭐 단지 잘 운영을 한다 뭐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논리를 빨리 더 개발해서 마인드도 공유하고 DRT의 어떤 중요성도 얘기하면서 필요성도 얘기하면서 그 DRT를 운영하는 그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DRT가 앞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어떤 과도기적인 기간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하여튼 그러한 얘기들을 진행하다가 근데 또 정권도 바뀌었고 우리 유정복 좌장님처럼 동일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 또 시장이 되셔가지고 전 정권에서 전 정권에서 하여튼 했던 것들이 약간 유야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DRT에 관련된 얘기들을 뭐 사실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이 오늘 얘기했던 것들이 좀 묻힐 것 같아서 일단 우리가 DRT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더 그 기술적인 얘기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일반인들에 대한 아니면 공무원들에 대한 얘기들로 공유되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